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마감을 기점으로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의 중심을 한번 살펴보면은 구조 붕괴보다는 레버리지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속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는 온체인 지표나 기관 자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다른 국면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에서는 이번 주 변동성을 만들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대응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거시경제 이벤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한 주인데요. 우선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요 investing.com 일정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27일에 상원 농업위원회의 시장구조법안 마크업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기대를 자극하는 중기적으로 핵심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FOMC 미팅입니다. 이번 FOMC 미팅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2%로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통화정책 변화보다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그 톤이 중요합니다. 즉 향후 경로에 대한 힌트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에서는 점도표도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파월의 입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30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임시 예산안 만료까지 이때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책과 정치 그리고 거시경제 이벤트가 동시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보수적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가 멈출 수 없는 오렌지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비트코인 추가 매수를 암시를 했습니다. 단기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기업 트레저리 차원의 장기 축적 로드맵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반대 국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게임스탑이 2025년 5월에 4,7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평균 단가 107.9K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규모의 단기 미실현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화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400억이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량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동했습니다. 즉 손실 구간에서 매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도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스트래티지와는 반대 사례로 기록될 수 있는데요. 기업 트레저리가 단기 가격 추격형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높은 변동성 환경에서 손절 압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매수의 성과는 타이밍이 아니라 전략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현물 ETF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이어졌고 이더리움도 4거래일 연속으로 순유출을 이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통해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본질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지표는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과 롱포지션 청산 추이인데요. 우선 왼쪽 장표 한번 살펴보시면은 비트맥스에서 테이커들의 매수 매도 비율이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시장가 매수 기반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내에 약 1.6억 달러 규모의 롱 포지션 정산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도 86K 부근까지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즉 레버리지 구조 정리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 장표가 보여주는 것은 이번 하락이 현물 대규모 매도보다는 파생 상품 중심의 강제 청산에서 촉발된 움직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가격 변동의 주도권이 선물 시장에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게 되면은 또 패닉 셀링에 의해서 현물 매도까지도 일정 부분 따라붙는 국면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비트코인의 미결제 악정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과 동시에 미결제 악정이 감소했다는 것은 역시나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포지션 정리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면의 핵심은 가격의 변동성, 즉 가격 레벨에서 볼 것이 아니라 청산 이후의 현물 매수 유입과 이 미결제 악정의 안정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음 추세 전환 판단의 핵심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생상품 시장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적인 주체인 이 채굴자들의 압박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수수료가 하락을 하면서 채굴자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익성 약화는 채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 압력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것이 채산성을 측정하는 퓨엘 멀티플이 계속해서 하락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스트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채굴자의 압박 국면은 중기적 바닥 형성의 전조로서 작용한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낮은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늘 낮은 구간을 가리켰을 때는 반등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긍정적인 지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에서 작년 9월 이후로 비트코인이 총 10만 4천 개 이상 추가 매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1일 100만 달러 이상 대규모 위치하는 건수도 최근 2개월 내에는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형 고래의 순매수 흐름은 단기 변동성과 무관하게 중장기 가격 기대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 약세 신호와 대비되는 장기 보유자와 고래 축적은 현재 구간이 분배가 아니라 흡수 국면일 가능성을 더 높입니다. 자, 그럼에도 아직까지 핵심적인 레벨을 넘어서지 못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이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아래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 손실과 매도 압력 지속, 그리고 약세장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 회복 전까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성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온체인 가격 모델의 현재 가격 구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단기 보유자 실현 가격은 현재 96.5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서야지만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활성 투자자 실현 가격, 즉 평균 단가가 87.5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촬영시점 기준으로 가격이 86K 중반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활성 투자자 실현 가격까지도 하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에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실질 시장 평균가는 80.7K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격 구간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고 이 구간이 온체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도 아크인베스트는 암호화폐 인프라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블리치 주식을 추가 매집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낸스 설립자인 자오 장펑이 글로벌 유동성 환경과 제도권 채택 확산을 근거로 해서 2026년에 비트코인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상원농업위원회의 시장구조법안 마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은행위에서 마크업이 불발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금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계 전반에서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이자 금지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에는 미국 금융 경쟁력을 오히려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부진과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크립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고 있고 올해 들어서 10억 달러가 유치가 됐습니다. 인프라와 토큰화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적인 성장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또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재단이 양자 컴퓨팅 위협에 대비한 보안을 네트워크의 핵심 전략 과제로 지정을 하고 전담팀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바이낸스 CVD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이낸스 파이어 차트 상으로 86K에 가장 뚜렷하게 매수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서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CVD 상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갈색을 필두로 해서 보라색과 나머지 주체들도 모두 다 물량을 던지고 있고 가장 작은 주체만 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문량도 매도가 더 우위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하락 구간에서 오히려 반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크게 진입을 했다라는 시그널보다는 상대적으로 바이낸스 대비 매도세가 약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즉 결론적으로 이번 하락을 만든 장본인은 미국 기관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이번 하락은 레버리지 청산이 직접적인 계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 마감 구간 특유의 변동성 확대와 그리고 주요 이벤트 대기 심리 그리고 마켓 메이커들의 유동성 복귀 지연이 동시에 작용하는 국면을 보였습니다. 즉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속 시원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특정한 요인보다는 종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52평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22평선이 다시 하락세를 보이면서 데드크로스 가능성도 높이고 있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현재 35까지 내려와 있지만 아직은 과매도 구간까지는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MACD 상으로도 이 약세 국면이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온체인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활성 투자자 평균 단가를 회복해야 되고 차트 관점에서는 52평선과 22평선을 회복해서 지지 구간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단기 하락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핵심 지지 구간인 86K와 그리고 많은 매물대들이 모여있는 구조적 하단 지지 구간이죠. 85K를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번 주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꾸준하게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